식구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 영상이 음력으로 1월 1일, 이제 진짜 빼도 박도 못하게 새해가 밝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설날에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새해 버프를 받을 수 있는 날이니만큼 여러분이 올 한 해 정말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경제책 5권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한 지 7년 차거든요. 그동안 경제책 추천해달라, 희애님이 잘 읽는 책 추천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정말 많았는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뜸을 들인 만큼 정말 고르고 골라서 선별을 해왔으니까 올해 이 5권만큼은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침 텍스트 힙, 책을 읽는 게 유행으로 돌아왔잖아요. 책 읽고 저와 함께 자기계발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금융기초, 주식, 부동산 이런 식으로 각각의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책으로 골라왔고, 서점에서 구매를 하거나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거는 물론이고 요즘은 전자책으로 밀리의 서재에서 많이들 보시다 보니까 제가 일부러 밀리의 서재에도 등록이 돼 있는 책으로만 골라왔거든요. 그러니까 희애님 저는 밀리의 서재 이용하는데 등록이 안 되셔서 못 읽었어요 라는 핑계 대지 말고 꼭 읽어보세요. 첫째, 금융기초 분야에 잘 쓰기 위한 재테크, 토리텔러님의 책인데요. 이분이 재테크 분야의 서적을 꽤 쉽게 잘 쓰시는 분이에요. 현금 흐름 잡는 법, 통장 쪼개기, 저금, 돈 굴리는 원칙 세우기, 저축과 투자 비율 등등 그야말로 재테크 분야에서 하우투가 궁금하다면 이거 한 권으로도 얼추 다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알찬 책입니다. 이분도 저와 마찬가지로 전직 은행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은행원의 경력이 있어야 이렇게 재테크 서적을 잘 쓸 수 있다, 그런 거는 결코 아니지만 저와 토리텔러님처럼 은행원의 경력이라든지 혹은 기타의 금융, 경제 분야의 실질적인 경험이 있으면 조금 더 전문적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이분도 아무래도 은행원 생활을 오래 하셨다 보니까 실제로 금융상품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각 상품들이 어떤 특징이 있고 재테크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알차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전문적이면서 쉽고 알차게 이 책을 집필해 두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월급 중에서 월세나 공과금 등은 남에게 주는 돈이라고 표현을 해두었고, 나를 위해서 소비하는 생활비 등은 나에게 쓰는 돈, 저축할 수 있는 돈, 재테크할 수 있는 돈은 쌓이는 돈, 또 예금과 적금 각각의 이자를 뭐 사각형, 삼각형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관점에서 비율을 들어두셨는데 그게 또 굉장히 쏙쏙 직관적으로 잘 박혀가지고 이해하기가 너무 좋았어요. 물론 개념 있는 히에스 채널에서도 제가 적금, 예금, 청약 각각의 상품들 굉장히 알차게 전해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때로는 이런 영상 몇 편보다 한 권의 책을 컴팩트하게 읽는 게 굉장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그냥 사전을 찾아보듯이 내가 그 재테크 방법이 궁금할 때 그냥 틈틈이 들춰보는 것도 꽤나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투자. 그 중에서도 주식 분야, 주식 투자 처음 공부라는 책 추천드립니다. 성상민 작가님이 쓴 책인데요. 주식 투자란 무엇인지, 주식 계좌는 어떻게 개설하는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는 어떻게 다르고, 주식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찾는 건지, 재무제표는 또 어떻게 보는지, 가치 투자는 도대체 뭔지, 그야말로 주식에 관련된 완전 기초 개념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다들 주식을 정말 흔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주식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다고 하더라도 애플리케이션만 몇 번 끄덕끄덕 하다 보면은 매수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요즘에 떡상한데 라는 카더라 통신이 딱 들려오는 순간 묻고 따지지도 않고 주식 매수를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런 접근이 단기적으로는 돈을 벌어다 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결코 건강한 재테크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당연하잖아요. 얻어 걸린 거니까. 요즘은 기초를 탄탄하게 쌓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보다는 일단 속도전, 팁부터 내놔라.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거냐, 뭘 사라는 거냐. 빠르게 접근하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베이직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영상 콘텐츠나 텍스트 콘텐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한 번이라도 해봤다라는 분들에게도 이런 세세한 개념들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내가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생겼다거나 혹은 조금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이런 거 남한테 물어보기 좀 민망한데? 라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고 이런 거구나 라고 얼추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주식에 관련된 베이직 정보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책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주식 투자 해봤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주식 차트 진짜 제대로 읽는다 하는 분들 손에 꼽힐걸요? 물론 이런 기초 개념 다지고 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재테크가 무조건 망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번쯤은 꼭 거쳐야 되는 시간이에요.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이 있으면 복습하는 차원에서 읽어보시고요. 모르는 게 있었으면 또 반가운 일이거든요.
시기고요. 학창 시절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이 꼭 심화 문제풀이 이런 것부터 해요. 근해 공식도 제대로 모르는데 풀리겠어요? 어림없지. 아우, 나는 주식 투자 좀 꽤 오래 해가지고. 이렇게 자신만만한 분들이 꼭 한 번씩 넘어지거든요. 기초 무시하고. 세 번째, 부동산 분야. 주택 청약의 모든 것. 이건 한국부동산원에서 쓴 책인데요.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많은 세부적인 분야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청약을 꼽은 건요. 아무래도 이 영상을 2030들이 많이 볼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요즘이야 청약이 이제 더 이상 로또 청약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많지만 저는 여전히 청약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같이 돈 없고 시드를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사람들 더더욱이 청약의 힘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2년 전에 SBS 비지에서 시장 상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재테크 상담을 해드리는 프로그램의 MC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 회차에서 정말 너무너무 놀란 적이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뻘의 상인분이었는데 이 아저씨가 거의 정말 몇십 년 동안 청약을 꾸준히 저축을 하셨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청약을 한 번도 넣어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도 몰랐고 그냥 묵묵하게 오랜 시간 저축을 하면 언젠가는 좋은 일이 생기실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청약 통장에 그냥 돈을 넣는다고 해서 아파트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은행에서 번호표 뽑았다고 해서 내 순서가 됐을 때 은행원이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 와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줘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적금을 만들어주고 알아서 펀드를 가입시켜줘요. 내가 가입 신청서를 써야지. 이 청약이야말로 진짜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분야예요. 근데 이 주택 청약의 모든 것, 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쓴 책은 한국부동산원이 어디예요, 여러분? 청약홈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에요. 청약에 관련된 업무를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관이란 말이에요. 수능 출제위원들이 만든 문제집을 우리가 미리 풀어보고 수능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특별 공급이랑 일반 공급의 차이가 뭔지, 어떤 경우엔 둘 다 넣어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한쪽만 되는 건지, 또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있다는데 누구한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건지 전부 다 이 책에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서점 가셔가지고 키오스크에 청약 이렇게 검색을 해보세요. 진짜 뭐 몇십 권, 몇백 권의 책들이 있거든요. 그 정보들도 한국부동산원에서 내놓은 이런 자료집, 홈페이지 그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엮어서 본인이 가진 지식을 얹어서 만든 책일 뿐이에요. 결국 바이블은 이 주택 청약의 모든 것, 한국부동산원에서 쓴 이 책입니다. 수학 관련해가지고 참고서 막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돌고 돌아가지고 수학의 정석을 봤던 것처럼 아닌가요? 요즘은 수학의 정석 안 보나요? 어쨌든 결국은 기본서로 돌아오는 것처럼 한국부동산원에서 쓴 이 책을 읽는 게 진짜 바이블을 읽는 거다. 기본으로 돌아오는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경제 기초 분야. 30살 경제 공부 손희애 작가의 책입니다. 단언컨대 제 책 팔아먹고자 추천드리는 게 아니고요. 경제책도 쉬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바탕으로 쓴 책이어서 제 책보다 더 쉬운 경제 기본서는 라는 생각에 정말 자신있게 이 책을 꼽았습니다. 안 사셔도 돼요, 여러분. 밀리의 서재에도 있고요. 나는 책값 쓰기가 너무 아까워 하시는 분들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돼요. 괜찮으니까 읽어보세요. 진짜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들이 싹 정리가 될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의 썸네일을 경제책 추천이라고 해놓을 거예요. 금융책 추천이라고 안 했죠? 경제랑 금융이 뭐가 달라요, 여러분? 대답 못했죠? 우리가 경제랑 금융을 혼용해서 되게 많이 쓰거든요? 맨날 금리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금리가 올랐을 때, 금리가 내렸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요? 대답할 수 있어요? 앞에서 제가 주식책 추천드리고 부동산책 추천드렸잖아요. 결국 이런 것들, 투자도 전부 다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가지고 다 영향을 받거든요. 그냥 단순히 대출금리 올라가고 예적금 금리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 전체가 움직여요. 그 숫자 하나에 따라서. 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경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서술해내온 책들을 진짜 웬만한 건 다 읽어봤거든요. 가장 아쉬웠던 거는 이거였어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뭐 금리가 뭔지 물가가 뭔지 알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읽는 건데 이 책 안에 용어들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이 책을 읽기 위해서 또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겠다고 이 책을 읽는 건데 이 책을 읽기 위해서 또 다른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게 뭐야? 그런 식으로 너무 어렵게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제를 어렵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30살 경제 공부만큼은 진짜
진짜 쉽게 완전 비율을 총망라해가지고 쓰고 싶었어요. 그렇게 써냈고요. 빌려서 읽으셔도 괜찮으니까요. 제발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재테크 하겠다는 마음 있고 투자하고 싶은 마음 있고 그리고 나아가가지고는 이 경제 전반에 대한 공부를 탄탄하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런 금리, 물가 이런 거 모르잖아요. 말짱 꽝이에요. 그래도 어려우실 수가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환기되실 수 있도록 약간 SAT 칵에 사진도 중간중간 넣어놨어요. 이제는 정말 새해다. 달라져 보자 라고 생각을 했다면 30살 경제 공부 꼭 한번 읽어보세요. 30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긴 했지만 결코 30살만을 위한 책은 아니에요. 물론 사서 보시겠다는데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제 흐름에 관련된 것은 경제 주간지를 추천드립니다. 이건 경제 책을 한 권 추천드리는 건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왜냐? 경제 흐름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거는 시의성이 그만큼 중요한 건데 책은 그만큼 빠르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매주 발간되는 경제 주간지를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세 가지를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한경 비즈니스 그리고 매경 이코노미 더 스코프에서 발간하는 세 권, 요 주간지들만 매주 챙겨보시잖아요. 그럼 경제의 흐름에 대한 건 정말 웬만한 사람들보다 훨씬 풍부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물론 구매하셔도 됩니다. 구독해가지고 매주 우리 집에 오게 해도 되지만 웬만한 도서관에는 다 비치가 돼 있어요. 1층에 이렇게 주간지, 잡지 많이 있는 코너 있잖아요. 거기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은 밀리에서도 볼 수 있는 책들로만 구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경제 주간지 역시 밀리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매거진 탭에 있습니다. 잡지다 보니까 매거진이다 보니까 몇 장 안에 그 이슈를 다 녹여내야 돼서 완전 깊이 있게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의 개념에 대해서 완전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경제 주간지가 처음에는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 제가 추천드린 앞에 4권을 읽으시고 나서 주간지를 접하시면 훨씬 쉽게 술술 읽히실 겁니다. 경제 주간지까지 읽는 사람들은 진짜 몇 없으니까 요거까지 읽으시면 다른 사람들과의 한 끝이 뭐예요? 한 뼘 이상 벌리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제가 추천드린 거 잊지 않고 잘 읽으시면서 한 달에 한 권 정도 소화를 하신다면 6개월 뒤쯤에는 다 읽으셨을 테니까 읽으시겠죠? 반응 좋으면 한 6개월 뒤쯤에 또 이어서 읽으실 수 있는 책들도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려요. 올해도 잘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성실한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같이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같이 달려보자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